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49.8세, 8주간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이 45% 감소했습니다. 굉장하죠?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당뇨에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을 겪고 있는 모든 50대 이상이 섭취했을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양소인 유비퀴논입니다. 좀 생소하신가요? 제가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영양제를 뭐라도 들고 가는데 사실 제 아버님도 약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 잘 안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유비퀴논만큼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중요한 영양소인지 잘 아시겠죠. 오늘은 이 중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당뇨, 고지혈, 고혈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꼭 드셔야 할 이유, 그리고 이것의 약점을 보완하는 성분, 그리고 음식으로 챙겨 드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한 영양제까지 실제로 논문에서 도출된 근거를 통해 여러분들의 혈당과 혈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찐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영상 그냥 딱 5분만 더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정말 쉽죠? 제가 영상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 다 말씀드리는데 영상 안 보시고 벌써부터 질문 댓글 다시는 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다 답변해 드릴게요.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50대라면 20대에 비해서 약 40% 결핍, 60대라면 50%, 70대라면 60% 결핍, 나이에 따라 인체에 존재하는 양이 점점 줄어드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유비퀴논이 바로 그런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자동차 엔진처럼 모든 장기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기운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당뇨나 심장질환, 혈관질환, 근육통 거의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영양소를 처음 들어봤냐고요? 아닙니다. 이 유비퀴논이라는 녀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비퀴논이 바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이미 복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코엔자임 Q10입니다. 그런데 왜 유비퀴논이라고 불렀냐고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코엔자임 Q10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들 돈 벌어들인 정보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유비퀴논과 유비퀴놀로 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코엔자임 Q10이라고 해도 유비퀴놀이라고 활성형이라고 붙여놓으면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비싼 만큼 효과가 좋냐? 활성형의 흡수가 높은 것은 맞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유비퀴논을 드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코큐텐 드시라고 하면 비싼 걸 골라서 드실 분들도 계시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때요? 돈 벌어드린 정보 맞죠?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을 지켜드리는 정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양소가 여러분들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오징어 약사 부모님이신 대왕 오징어님께서 저에게 자꾸 보내주라고 하실까요? 먼저 혈당 관련 근거입니다. 한국 가톨릭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라서 우리 갑오징어 분들께 더 와닿으실 걸로 보이는데요.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 코큐텐을 섭취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체크했습니다. 실험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현재 의사들도 당뇨 전 단계인들에게 생활습관 변화 말고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저 역시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사 전에 혈당 덜 올리게 양월식 하세요, 식후 30분에 혈당 빨리 쓰게 육개장 운동하세요, 뭐 이게 다 생활습관 변화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밝혀진 것이 당뇨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생활습관 변화뿐 아니라 코큐텐 투약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 동안이나 섭취했을까요? 8주였습니다. 실험군의 평균 연령은 49.8세, 8주간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이 45% 감소했습니다. 굉장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한 이유는 코엔자임 Q10이 강력한 항산화제인 만큼 활성산소가 줄어든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위약을 먹은 대조군에서 활성산소 수치가 오히려 올라간 것에 반해 코엔자임 Q10 섭취군은 혈중 활성산소 수치가 326에서 247로 2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감소뿐 아니라 코엔자임 Q10이 세포막에서 포도당을 세포로 집어넣는 그 관문의 조절자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원만하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론으로 나온 것이 코엔자임 Q10 섭취가 당뇨 전 단계가 당뇨로 진행한 것을 늦출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뇨 전 단계뿐이 아닙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전구 물질인 프로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걸 만들고 분비하는데도 우리 몸에서는 ATP라는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ATP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코엔자임 Q10이에요. 인슐린 만들 때 필요한 원료인데 부족하면 인슐린 생산 기능 떨어지니 당뇨인이라면 반드시 보충해 주시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영어로 된 논문 읽어가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는데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혈당뿐이 아닙니다. 코엔자임 Q10은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증을 받은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도 알려드린 항산화 기능입니다. 코엔자임 Q10 관련 논문 34개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입니다. 지방이 산화되는 지표인 말론디 알데히드 수치,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수치는 0보다 낮죠. 그리고 SOD, 높을수록 좋은 항산화 효소 수치는
증가. 당연히 모든 실험에서 총 항산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얼마나 용량을 사용했느냐. 실험들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한 용량은 하루 100ml에서 150mg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의 코엔자임 Q10 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에 100mg 정도는 드시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한 영양제 중에서 이 부분이 약간 모자란 것이 있었으니 혹시나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조금 뒤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무늬만 코엔자임 Q10인 것을 피하는 방법도 알 수 있게 되니 조금만 더 편하게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두 번째로 식약처 기능 인증을 받은 능력은 고혈압입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에 이어 세계 4대 의료기관인 마운트 시나이 병원에서 가져온 보고서에 따르면 코엔자임 Q10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수축기 혈압을 최대 17, 이완기 혈압은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최소 4주에서 12주는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죠. 역시 용량은 하루 최소 100mg이에요. 저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혈압약을 드시는 분뿐 아니라 지금은 정상인데 혈압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 혈압, 고지혈 3대 질환을 다 겪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고지혈증患자에게 콜큐텐은 정말 필수입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복용하시면 몸에서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과정에 부작용으로 코엔자임 Q10 합성도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지혈증약 이름이 무슨 틴으로 끝나는 약이면 그게 바로 스타틴입니다. 이거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기력이 떨어진다거나 근육통이 발생한다거나 다리가 무겁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자주 보고되는데요. 이유도 없이 내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코엔자임 Q10 보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코엔자임 Q10을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어떤 음식을 평소에 자주 섭취해야 할까요? 코엔자임 Q10은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특히 소와 양의 간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물의 간을 평소 자주 챙겨 먹을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육류 섭취량을 조금 증가시키면 좋은데 이게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으로 갈수록 소화 기능 저하로 고기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기로 섭취하더라도 음식으로 섭취한 용량이 되게 적습니다. 소고기 100g당 코엔자임 Q10이 많아야 0.5mg이라 실험에서 검증된 용량인 100mg을 섭취하려면 소고기를 막 트럭으로 쌓아놓고 드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이게 코엔자임 Q10의 단점 중 하나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악당 중 하나를 코엔자임 Q10이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건강검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수치, 뱃살에 가득 존재하는 염증 덩어리이자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엔자임 Q10과 함께 섭취해서 중성지방을 낮춰줄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반드시 영양제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3번만 드셔도 오메가3 보충 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가 부족하시다면 꼭 보충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혈압이 있는 분들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도와주고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인슐린 저항성 낮출 때 관련 근거 충분하고요. 고지혈증 있는 분들 스타틴으로 인해 고갈되는 것 보충하는 것 필수입니다. 최소 2달에서 3달은 드셔야 하니 꾸준히 드시고 용량은 최소 하루 100mg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특정 실험들에서 밝혀진 사실들 중 코엔자임 Q10이 당뇨나 고지혈, 혈압 환자들에게는 항산화 능력을 충분히 잘 발휘하지만 건강한 30대에 있어서는 투약을 하더라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30대 아니면 질병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4, 50대라면 우선순위 영양제는 아닙니다. 오징어 약사가 추천한다고 해서 무조건 드시지 마시고요. 자신의 상태에 맞춰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만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음식으로 생선이나 육류를 먹는 것이 힘들다 싶으신 분들에게 오늘도 역시 추천 제품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영양제 하나씩 알려드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새 구독자분들이 5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리려고 산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코어6 코큐메가고요. 함량은 코엔자임 Q10 100mg에 오메가3가 함께 들어있어 궁합이 딱인데요. 보통 이런 복합제에 오메가3가 들어가는 경우 원료나 순도를 굳이 밝히지 않고 저렴한 제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 원료사도 알래스카 오메가예요. 순도도 80%, 부모님께 드려도 손색 없을 제품입니다. 혈관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영양제를 따로 먹는 것보다 가격이나 편리성 측면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좋은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양제 중에 히맥스 에버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갑오징어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렸던 이유 중 하나에 코엔자임 Q10이 포함된 것도 제가 언급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일반 의약품으로 코엔자임 Q10이 들어갈 경우 최대 함량이 10mg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효과 나온 용량 얼마라고 했죠? 100mg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에 코엔자임 Q10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더라도 함량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일단 종합영양제 표시를 달고 나오는 영양제에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다면 함량이 낮을 수밖에 없으니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엔자임 Q10은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런 영양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 식후 5,000보 걷기 챌린지. 매주 월요일날 새로운 기수로 진행하고 있으니 앱스토어에서 당신의 영양제 앱 다운받으시고 오징어 약사 선택하신 다음 챌린지 꼭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서 만나요.